우아하게 조언을 구하는 법. 강의하는 스타일이 지난주 방송에 나왔던 스타 강사와 비슷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고 해도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만약 상대가 여성이고 외모를 지적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스타일은 남성에게도 그렇지만 여성에게는 특히 더 민감한 부분이다.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고 해도 쉽게 상대에게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연예인이 인기가 무척 많다고 해도 그녀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에게 발성, 작가에게 문체, 강연가에게 강연 스타일, 기획자에게 기획 방식은 매우 섬세한 감각과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누군가와 닮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배나 대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가설 때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려는 의도로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치켜 세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언에 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언을 구하기는 더 어렵다. 서툰 조언 요청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어느 날 교육 기업에서 한 후배 강사가 이런 조언을 요청한 적이 있다. 작가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 한 가지 조언을 구할 게 있어요. 이는 매우 안 좋은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속 밑바탕에는 상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마음과 네가 어디 제대로 답하나 한번 보자는 마음이 혼재되어 있다.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상대도 그 불순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로의 관계가 망가지는 순간이다. 상대가 자신의 소신대로 답을 하면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아,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데요. 그렇게 넘어가고 라는 표현은 정말 최악이다. 상대가 상황을 어렵게 모면했다는 생각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그의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데요 라는 좋은 요청이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거다라는 협박이나 조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방금 실수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이 더 문제다. 실수를 만회하려는 마음에 서둘러 내뱉은 서툰 칭찬이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더 최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늘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자주 밥을 사게 된다. 미안한 마음에 자꾸 밥을 사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자꾸만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는 칭찬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더 실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다. 우아하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접근해보자.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 인문학이나 강의라는 키워드를 빼고 담백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 상대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반드시 붙여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조언을 구하면 일단 분위기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서로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인문학이나 강의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바로 그 다음이다. 스스로 적절한 조언을 들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라. 역시 선생님의 인문학적 지식과
오랜 강의로 쌓은 연륜은 언제나 적절한 해답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조언을 구하면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기 쉽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면 어쩔 수 없다. 말은 듣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증명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듣고 느낀 상대가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근사하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조언 요청을 자주 받는다. 그리고 비슷한 조언 요청에 지쳐 있는 게 사실이다.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조언을 요청해서 그의 호기심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일시적인 감정에 그칠 뿐이다. 다른 표현이 아닌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질문을 해도 그 태도에 따라 상대는 요청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 먼저 상대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라. 그리고 처음에는 상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말고 조언을 요청하라. 마지막으로 그의 답변이 끝나면 적절한 답을 들었다는 가정 아래 그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의 전문성을 증명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사람의 태도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 상대가 그간 노력해서 능력을 쌓아 올린 세월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다. 명성이나 명예가 아닌 그가 쌓은 시간에 감탄하라. 그는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다.